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22대 총선 본투표를 앞두고 막바지 주말거리 유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격전지 춘천과 강릉 선거구 뜨거웠던 유세 현장을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강릉 월화거리에서 환경 관련 공약을 강조하며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주문진에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와 강릉 안인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문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강릉의 이 두 가지의 환경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이어 강릉 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주문진을 찾아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한다는 공문입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의원 권성동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하자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권 후보는 주문진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며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연곡과 사천 등 면 단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경로당과 마을 회관에서 눈을 맞추며 정치 도전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안 싸우는 정치를 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 안 싸워야 돼. 네. 그래서 국민들을 진짜 위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소신의 정치가 필요하거든.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으니. 그래요. 지역구 후보가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강원 지역 첫 유세지로 강릉을 찾아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기획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곳,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출마한 곳.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까지 여야는 물론 소수정당 후보들은 강원 지역 곳곳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휴일, 강원 정치 1번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앞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배우들과 함께 5일장을 찾았습니다. 재선 이상의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달라며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말 중단 없는 춘천 발전과 대한민국의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춘천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도 배우들과 함께 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멈춰있는 국회, 대립하는 국회에서 벗어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민생을 우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춘천의 맏달, 춘천의 산림미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한번 믿어주십시오. 후보들의 유세 현장만큼이나 강원 지역의 사전투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선거인 수 133만 1,959명 가운데 43만 4,704명이 사전투표로 투표를 마쳐 강원 지역 사전투표율은 32.64%로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영월이 36.8%로 가장 높았고 철원이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권성동 후보의 주문진 유세 현장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시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춘천과 철원, 속초와 고성 등 강원 북부 9개 시군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6일 낮 12시부터 강원 북부 9개 시군 등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이 지역의 감시 인력을 늘리는 등 산불 단속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산림청은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전국에 산불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재활센터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야 했던 재활난민. 바로 우리 지역의 장애 아동들이 처한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4살 어린이.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평생 누워서 생활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갖고 시작한 재활 치료로 지금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장애 아동에게 필수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춘천 강원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뒤 강원도에서 처음 문을 연 공공재활센터입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난달부터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체계화된 어린이를 위한 재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85억 원이 투입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는 24개 병상과 로봇 치료실, 언어 치료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치료와 교육을 병행한 병원 학교도 운영됩니다.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일이 힘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다가 또 대기했다가 또 끝나면 다음에 순서 오면 또 다시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공간이 커지니까 저희들이 좀 치료를 받기가 좋죠. 하지만 앞으로 운영비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 해 운영 비용은 10억 원. 환자 1명당 필요한 재활시설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운영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올해부터 전문의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영기관인 강원도 재활병원은 병원 수익으로 어린이 재활센터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GTX 건설 호재가 주춤하며 강원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는 0.02% 하락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GTX 건설 영향권인 춘천이 0.04% 떨어진 반면 역시 GTX 건설 호재가 있는 원주는 0.09% 올라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강릉은 0.18% 내리며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삼척이 마이너스 0.07%, 속초가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충청남도가 공공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의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합니다. 또 합계 출산율 1명을 목표로 충남형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MBC 김태욱 기자입니다. 1살과 2살 남매를 키우는 장혜원 씨는 워킹맘입니다. 충남도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에게 하루 2시간씩 돌봄 시간을 주고 있지만 사실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예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육아 시간이 있는데 사실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4일 출근제를 의무로 한다고 일단 하시니까 아기와 함께 어쨌든 집에 엄마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충남도가 주 4일 출근제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에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또 현재 9살까지인 하루 2시간씩 돌봄 시간도 초등생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인 12살까지로 늘리고 하반기부터는 육아도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도 부여합니다. 이 밖에도 도내 25개 이상의 5살 이하 영유아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만들어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고 초등 돌봄과 공립학원 운영 등 사교육비 해소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임신 출산 가구를 위해서는 도시리브 투게더 특별 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결혼을 한 부부가 불이익을 보는 현행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거 가족도 혼인 부부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도 제한했습니다. 충남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 14,000여 명에서 불과 4년 만에 30%가량 줄었고
같은 기간 가임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도 1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충남형 돌봄 정책을 통해 내후년까지 1명을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월 기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황사 발생 일수는 3일로 1.8일이었던 평년보다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춘천은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0 마이크로그램이 넘었고 화천이 497, 원주는 6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며 올해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 강원도 전체 평균 최고 기온이 10.4도, 최저 기온이 영하 0.9도를 기록하며 10도 이상의 큰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원랜드가 올해 상반기 신입 직원을 200명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이번 채용에서는 44명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고 나머지 156명 가운데 절반은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 지역 7개 시군 출신의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카지노 딜러 190명, 사무행정 10명 등 신입 직원 200명으로 NCS 국가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내 초중고 미인정 결석 학생 159명 가운데 3명이 소재 불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인정 결석 학생은 159명으로 사유는 해외 출국, 홈스쿨링, 부적응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해외 출국자 중에 1명과 기타 사유 결석 2명입니다. 도교육청은 해외 출국 학생의 경우 경찰에 신고했고 나머지 2명은 학부모에게 출석을 권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와 춘천시민장학재단이 오는 23일까지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화상영어 교육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학습을 지원하고 전체 수강료 35만 원 가운데 춘천시민장학재단이 80%를 부담해 자부담은 7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340명입니다. 지난 1월 평창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로 문을 닫은 용평 도서관이 기존 건물 앞 용평 면허 어울림센터 문화센터 1층에 다시 들어섭니다. 평창군은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KB은행,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KB 작은 도서관 조성 대상에 용평 도서관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작은 도서관으로 문을 연 용평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 폭발 사고로 불에 타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익 직접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1년 종사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주는 등 자격 요건이 바뀐 만큼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어제 전북 현대를 3대2로 꺾고 시즌 첫 2연승을 거뒀습니다. 전북 원정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6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전반전 이상헌이 선취골을 넣은 뒤 후반전에 2골을 더 넣었고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골씩 넣은 전북의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올 시즌 2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울산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원주 지역의 발달장애인 왕진 구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실시됩니다. 원주시 장애인 가족센터는 올해는 20개 특수카풀과 12개 장애인 가정을 선정해 오는 11일 단고초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관리를 진행합니다. 치과 위생사들이 칫솔질 방법과 구강 마사지, 잘 씹기 위한 잇몸 근육 기르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원주시 장애인 가족센터는 강원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이 내년부터 끊긴다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속초시가 올해 432억 원의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35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72억 원, 기타 특별회계 6억 원이 각각 증액된 규모입니다. 핵심 현안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예산이 25억 원 증액됐고 전국의 우수시장 박람회 10억 원, 제설창고 신축 건립 28억 원, 설악동 재건사업 17억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양구군이 희망택시 대상마을을 양구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가구로 제한했던 이용 기준도 폐지하고 차가 없는 70대 이상 고령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희망택시 이용 가구가 850여 세대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오지마을에 순환형 마을버스인 행복마을버스를 운행하고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올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0가구에 응급안전서비스 기기를 설치합니다. 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 감지기와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가정에 설치해 화재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119 출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